네, 간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던 뉴욕 증시 이날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S&P 500 지수가 0.0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2% 오르면서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고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그리스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날 초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연은 인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제롬 파웰 인사가 올해 연내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9월과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이 시작된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들이 이 같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감소폭이 좀 컸었는데요. 주택 지표가 좋았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가 또 한 번 랠리를 이어가면서 7년의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탄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국채금리가 재차 뛰면서 2.4%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날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강달러의 움직임,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0.13% 오른 18,144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 업종의 흐름이 다소 엇갈렸던 가운데 이 장 후반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가 역시 S&P 500 지수의 발목 역시 잡았습니다. 장중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긴 했는데요. 0.06% 소폭 오르면서 2124포인트 선에서 마감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장 후반 들어서 고점을 강하게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페이스북과 테슬라 모터스, 아마존 등 이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5,160선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쓴 나스닥 지수 흐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더욱더 강했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 조금의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달러에 대한 우려감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날에는 이 연준 인사가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s Powell, up to 2 rate hikes possible this ye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제롬 파웰 연준 이사는 9월에 첫 금리 인상이 가능한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롬 이사는 12월에 2차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제롬 이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했습니다. 특히 현재 강달러와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면서 올해 미국 경제가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역시 중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면서 특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노동 참가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웰 이사는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인 속도로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금리를 올린 후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2% 아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금리 인상 시기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면서 자넷 옐런 의장과 같은 의견을 되풀이했습니다. 파웰 이사는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양호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New Home Sales rise to 7-year high.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2.2% 증가한 54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와 또 전달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것이었고요. 이뿐 아니라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시면 신규 주택 가격 평균은 전달보다 1% 감소한 28만 2,8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한 주택 공급량은 4.5개월분을 기록하면서 전달의 4.6개월분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고 또한 낮은 모기지 금리 역시 내 집 구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주택시장이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최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빌 벨링턴 퀵론 부회장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보다 더 주택시장이 건강해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저희가 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16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14개 종목은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 넘는 상승으로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 흐름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IT 종목인 IBM과 애플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렸었고요. 반면에 내린 쪽 본다면 듀퐁이 큰 폭으로 내렸고 보잉과 P&G, 월마트 등 소매 판매 종목이 부진했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섹터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 JP 모건 체이스가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이 카드사인 비자카드, 아멕스 모두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렸습니다. 그 밖에 월트 디즈니인 엔터주 그리고 제약주 화이자와 머크사 함께 상승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반면에 내린 쪽을 본다면 듀퐁이 2% 넘는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 아랫방향으로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제조업체인 보잉도 0.8% 하락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하락 쪽에서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섹터인 P&G와 월마트 함께 내렸었고요. 이날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입니다. 소매 판매 섹터가 0.4%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 업종이 대체로 좀 팽팽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반면에 이날 지수에 부담이 됐던 쪽이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어제 나스닥 지수 내에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함께 오르게 되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반면 이날은 페이스북이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 후반 들어서 지수를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 페이스북 시총이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월마트의 시총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전장에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2,43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뉴욕 시장에서 10번째로 시총이 큰 월마트의 2,338억 달러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장 후반까지 가뿐하게 올라섰고요. 3.7% 오르면서 87달러 88센트,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또 강한 탄력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넷플릭스입니다. 미국의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7대1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회사 재무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제 오는 7월 14일에 주식 분할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고요.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오르게 되면서 이 같은 분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쪽으로 전망이 나왔고요. 0.93% 오르면서 정규장에서는 681달러의 거래 마감지였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2.6%까지 상승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들 외신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무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이 미국 시장에서는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libaba stumbles in U.S. online marke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미국 자회사인 메인11을 뉴욕에 본사를 둔 오픈마켓인 오픈스카이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확한 매각 조건을 살펴보시면요. 이 알리바바는 오픈스카이의 지분 37.6%를 받게 되는 이 주식 교환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이 11메인의 웹사이트는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외의 조건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에 11메인을 개설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이베이 등과 같은 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려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는데요. 이번 웹사이트는 매각됐지만 알리바바는 여전히 미국 내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스마트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스냅챗에 2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는데요. 조셉 차이 알리바바 부회장은 현재 우리는 미국 판매자와 중국 소비자를 연결하는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0.72%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인 AT&T인데요. 이날 증권사의 이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더 스트리트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T&T stock rising following rating price target boo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증권사 바클레이즈는 AT&T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평균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는 AT&T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4달러에서 39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즈는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이렉트 TV 인수가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지난달 외신들에 따르면 AT&T는 주당 100달러, 총 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최대 위성 TV 업체인 다이렉트 TV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에 성공하면 AT&T는 모바일과 TV, 유선 전화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바클레이즈는 최근 통신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T&T는 좋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AT&T의 주가는 2.51%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과 마감 소식과 그에 따른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땠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그리스 호재에 따라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그리스 아테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9% 폭등 양상이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6% 추가적인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영향받은 영국 푸츠백 지수가 0.13%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72%, 프랑스 카크 지수는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소폭 상승에 나섰습니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란 핵협상이 차질에 빚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핵협상 결과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생산량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오히려 산유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다소 공급 우위 장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1% 오름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에 따라 소폭 내리면서 0.6% 하락했고요.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 2% 오르면서 3달러 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장에서 반락했습니다. 0.6% 내렸고요. 공포지수가 5% 떨어진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11포인트 오르면서 79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오르면서 1104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압력이 작용한 모습이었었고요. 추가적으로 눈여겨보실 부분은 간밤의 달러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 수직 상승하면서 1.15% 올랐고요. 95.41포인트 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르면서 2.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좀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주 남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장마 전선 모레까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좀 습하고 좀 더운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